용띠는 이제 그동안에 귀인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올해는 용띠인들이 연으로 봤을 때는 문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문서가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계약이나 뭐 아니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들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용띠가 이제 좋은 거 나쁜 게 사실 많이 들어왔어요. 용띠신 분들 홍염살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올해는 홍염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분방해요. 홍염살은. 그러니까는 자유분방하다는 거는 도가 좀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칫 잘못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가 잘 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가 조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밖에 나서 경제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게 좀 풀린단 말이에요. 조금 풀리는 이런 수가 되면은 사실 이달에는 5월달에는 용띠이신 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는 달이에요. 이달에 많이 꼬이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귀인도 많이 꼬이지만은 나를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사람 남자든 여자든 많이 꼬이는 달이에요. 화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꼬이는데 내가 왜 조심하라 하냐면 올해 용띠신 분은 홍염살이 들어와 있어요. 홍염살이라는 거는 도가 지나치면 가정을 가신 분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날 수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자나 남자나 도를 지나치면은 선을 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가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좀 왜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힘들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용띠신 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낮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다가 5월 달에는 좀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풀린단 말이에요. 풀려버리면은 이게 홍염살이 들어온 데다 풀려버리면은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느긋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느긋해지면 그럴 때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거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용띠이신 분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올해는 들어오니까는 조심하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끝에 막아 들어온다고. 옛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항상 뭐가 이렇게 좋은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막 좋은 것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좋진 않아요. 나한테 이런 횡재가 했을 때는 그 뒤에는 항상 한두 개 정도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항상 따라들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좋은 것이 다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옥에 티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다 두 가지를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항상 이 좋은 끝에는 뭐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구나 하고 조금씩은 조심하고 가시면은 그런 우려 같은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띠신 분들은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다고 봐야죠.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이거 참 헷갈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그 띠가 용띠이신 분들. 용띠이신 분들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좀 그래요. 용띠이신 분들이 올해는 그 띠가 참 올해는 작년까지는 좀 묶여져 있다 올해는 확 풀리는 거거든요. 좀 풀리고 그런데 홍염살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한테 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탕해지고 내가 느긋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풀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뱀띠. 뱀띠는
아이고 어쩌나 삼재에다가 또 5월달에는 손재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올해는 내가 뱀 띠신 분들은 조금 악샘절에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5월달에는 이제 손재수가 또 앞을 치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뱀 띠신 분들은 금전이나 또 내가 주변에 또 이제 내가 이제 아끼고 아낀다 해도 나갈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손재수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안 쓰고 했긴데 해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또 손재수 있겠다. 내가 누가한테 그랬더니 저는 쓸 돈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달랠 사람도 없어요. 그러더만 아유 네가 아니야. 네가 지금 니네 부모님이 달래면은 야 대출 내서라도 줘야지 어쩌겠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그러더라고. 맞아요 선생님. 뭐 엄마가 집 살려고 해서 대출 내서 줬어요 그러다고. 그거는 잘 줬다. 그것도 손재수예요 사실은. 왜? 나한테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건 손재수거든. 그래서 나한테서 이미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생기면 그건 손재수야.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뱀띠가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남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뛸 일이 생기면은 차라리 내가 집안에 무슨 꼭 써야 될 일이고 그동안에 내가 미뤄왔던 일들이 있으면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는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얘기 들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 영특한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하다 해도 그 지혜를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지혜를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이렇게 며느리가 하나가 들어오려면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면 그 집안이 편하다고 해요. 머리 똑똑한 여자 들어오면은 불편해.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 똑똑하 나 잘났다고 나는 어디 교수네 나는 어디 뭐네 가장이네 뭐네 하면서 그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에 분란 나. 아주 잘난 며느리 들어오면 근데 아주 묵묵히 말은 없어도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말없이 시어른들 말 들어도 신랑한테 그 지혜롭게 어른들이 그래서 그래 말없이 그냥 다독거리고 신랑이 그래도 시누이들한테 그냥 다독거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며느리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다 이게 뱀띠가 나갈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지혜롭잖아. 아 다음 달에 나갈 일이 생겨.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게 뭐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에 무엇을 꼭 쓸 일이 있잖아. 그럼 그동안에 돈 때문에 못했으면 어차피 나갈 일이 생기면 그거 그냥 하겠어. 그냥 그거 써. 미리 돈 내서 그냥 그걸로 써. 그럼 그걸로 때워줘. 아 그걸 떼어줘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그냥 꼭 내가 이런 게 있어.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셨어. 근데 가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서 그냥 한번 건강검진이라도 받았으면 싶었는데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그냥 계속 미뤄왔다 이거야. 만에 하나? 그랬으면 내가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은 어머니 그냥 부모님들 그냥 한번 병원 예약해서 모시고 가서 그냥 돈 써. 그러면 그걸로 때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살으라는 얘기야. 세상은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내가 지혜롭게 먼저 그것을 떼고 가면은 그러면 집안에서 환영도 받고 내가 남한테 손재 안 받고 그지? 근데 내가 해끼려고 욕심부리고 있다면은 그게 딴 데 푹 나가버려. 그거 하고 있다가 내가 그냥 좋은 차 타고 탁 빼갖고 좋은 차 빼갖고 나 멋지게 이렇게 하고서 나 폼 잡고 가다가 어떤 놈이 나한테 차 딱 새 차 그냥 외제차 딱 받아버렸어. 가서 그거 참 막 그러니까 내가 막 돈 그냥 깨져버려. 그거 손재수야. 그러느니 그 돈 나가느니 그냥 좀 아껴서 내 어른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효도 못했던 거 이렇게 나가는 날 되면은 5월달이면은 어버이날도 있고 다 그러잖아. 그쵸. 그치?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
그러면은 남한테 돈 나가느니 그렇게 해서 쓰고 지혜롭게 살으란 얘기야. 네. 그지? 그렇게 하면은 때워져. 아이고, 난 또 노인네가 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말띠. 아이고, 말띠가 올해는 몸이 안 좋아. 말띠들이 올해는 조심하라 그랬어. 올해는 머리가 풍도 올 수도 있고, 그 올해가 되게 말띠들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돼. 쓰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라 그랬거든. 근데 말띠가 5월 달에는 관제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작은 그냥 큰 관제보다는 이게 하다못해 길 건너가다가 신호에 걸려도 그것도 내가 관에서 벌금 내라고도 관제요. 그쵸. 그것도 그냥 생동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말띠신 분들은 왜냐면은 말띠신 분들은 올해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말띠신 분들은 올해는 신경 쓰면 뇌졸중을 쓰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말띠이신 분들은 올해는 건강 조심해야 돼. 특히나.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말띠신 분들은 그냥 신호도 놓칠 수 있고 많이 그래. 그러니까는 건강도 조심하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띠신 분들은 항상 내가 손님을 받아도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가셔라. 올해는 그 건강이 제일이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관제가 들어와 있으니까는 작은 거래도 문서 하나 하다못해 나하고 무슨 계약을 하나 계약서를 하나 작은 거래도 신경 써서 하셔야지. 내가 숫자 하나 잘못 쓰더라도 내가 손재수요. 그래도 그 관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말띠이신 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낫지. 그리고 양띠네. 자, 양띠이신 분들은 집안으로 그 상문이 들어와. 상문. 그러니까 상갓집에 잘못하면은 가실 일이 있어. 가실 일도 있고 내가 뭐 갔다 오시면은 내가 몸수도 아플 수도 있고. 상갓집에 안 그러면은 내가 한참 연인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올해는 양띠신 분들이 좋은 인연도 이제 들어오거든. 좋은 인연도 들어오는데 내가 잘못하면 실수해서 다음 달 5월 달에는 이별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젊은 처녀총각들은 그 5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연령대가 틀려지겠지. 그러니까는 처녀총각들은 양띠이신 분들은 말실수해서 서로가 토닥토닥해서 괜히 이별이 할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집안으로 누가 돌아가실 분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상갓집에 가실 일이 있어. 그러면은 갔다 오시고 나면은 상문으로 또 내가 몸이 편찮으실 수 있고 내가 몸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양띠이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라. 그래서 5월 달에는 그래서 아무튼 나이가 많든 적든 양띠이신 분들은 5월 달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양띠이신 분들은 좀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고 서로가 내가 화가 나도 좀 참고 또 이달에는 좀 5월 달에는 좀 참아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 들었고 또 양띠이신 분들은 부모님들 계시면은 또 어쨌든 다음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니까는 꼭들 안부 전하고 좀 찾아들 보고 그게 좋겠어요. 이거는 이게 뭐 내가 만든 이게 아니라 우린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뭐 108받은 거 여러 사람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 똑같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통계적인 거에서 나와서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요 정도는 그냥 서로가들 요 때쯤이니까 요런 거는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